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1일 임신 첫번째 기사 1425년 명 홍희 1년 왕이 왕세자와 함께 망골례를 거행하고 인정전으로 들어 조화를 받다. 임금이 면복 차림으로 왕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망골례를 거행한 다음에 강사포를 입고 원유관을 쓰고서 인정전에 납시어 조화를 받았는데 올량합, 올적합, 회회 승도들도 또한 하례에 참석하였다. 의정부에서 안장갖춘말과 오스의 겉감과 안집을 바치고 각도에서 하례의 전문가 지방특산물을 올리고 의정부에서 또 공비전에 오스의 겉감과 안집을 바쳤다. 전에는 임금이 대내에 들어간 뒤에 옷감과 안장갖춘말을 바쳤는데 이에 이르러 예관이 아뢰기를 마땅히 먼저 진열하여 정실로 삼아야 합니다 하여 일정한 예식으로 정하였다. 오시의 임금이 시복 차림으로 인정전에 나아가서 여러 신하와 연회하였다. 세자가 이품 이상과 시신 사품 이상을 인솔하고 대궐 섬돌 위에 올라가 4번 절하고 첫 술잔을 드린 뒤에 여러 신하 각기 그 자리에 앉으니 왕세자는 대궐 안에 동쪽가에서 북쪽으로 가까이 첫 줄에 자리하고 대군, 제군 및 문무관 2품 이상은 대궐 안에서 동서 2줄로 나누고 3품 당상관과 종친 정 4품 이상의 시신은 대궐 섬돌 위에 동서 2줄로 나누고 종 4품 이하의 시신은 중간 섬돌 혹은 마당에 3품 이하 각 품은 동서 행랑에 나누어 자리하였는데 모두 성상을 썼다. 임금이 지신사 곽존중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오늘 같은 날은 드물다. 마땅히 각각 취하고 즐기도록 하라. 대궐 안에 있는 여러 정승들은 내가 술잔을 권할 것이니 대궐 밖에 여러 신하들은 이를 본받으라 하고 종일토록 즐기었는데 좌의정 이원이 일어나 춤을 추었다. 임금이 존중에게 이르기를 아침 날씨는 안개가 끼어 어둡더니 곧 도로 청명하게 개어 연례에 차착이 없었으니 내가 이를 몹시 기뻐한다 하였다. 정실은 제후가 바치는 곡물을 천자의 뜰에 진열하여 놓는 것이다. 승상은 좌구로서 교이와 같음을 말한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1일 임신 두번째 기사 전참찬 김여지의 졸기. 여지의 자는 자행이니 황해도 연한 사람이며 고려의 밀직제학의 김도의 아들이다. 고려 기사과에 수석으로 급제하였는데 그때 나이가 20살이었다. 사헌 규정에 임명되었다가 사건으로 인하여 전라도에 귀양갔다. 다음에 다시 불려 우정언에 임명되고 예조 절양으로 옮겼다가 나가서 계림부 판관이 되었다. 정언으로 있을 때의 권신 정도전을 탄핵하였더니 도전이 이르기를 그때의 성랑을 모두 파직해 내보내고 다만 여지만 이 직임에 있을 뿐이다 하니 여지가 듣고 저 길로 병을 핑계하고 사직하였다. 뒤에 사간원 우헌납과 병조 이조의 정랑을 역임하고 영락계민년에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었으며 나가서 지봉주사가 되었다. 갑신년에 불려와 예문관 직제하게 되고 사헌부 지비로 옮겼다가 병으로 사직하였다. 정해년에 판내섬 시사를 거쳐 승정원 우대원으로 승진되었고 경해년에 지신사로 옮겼다가 사건으로 인하여 파직당하였다. 가보년 봄에 예문관 제약에 기용되었고 나가서 충청도 도관찰사가 되었으며 병신년에 대사원에 임명되었으나 정유년 봄에 어머니의 병환으로 사직하니 윤화하지 않고 예문관 제약에 임명되고 공조판서에 승진되어 판한성부사 형조판서로 옮겼다. 무술년에 하정사로 북경에 가다가 다음 해에 돌아와 병으로 사직하였다. 이민년에 예조판서에 임명되었다가 의정부 참찬으로 옮겼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병으로 사직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자기 집에서 졸하니 나이가 56세였다. 아들이 둘이니 김방, 김승이다. 연결할 쯤을 당하여 친히 붓을 잡고 계자 서서를 지어 이르기를 사람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더라도 남을 책하는 데는 밝은 법이니
하물며 장차 죽으려 할 때에는 그 말이 착할 것은 가히 짐작하여 알 것이다. 내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가히 본받을 말을 알지 못하여 남에게 의심여김을 받을 만한 행동이 많았으니 이제 뉘우친들 어찌 미치겠는가. 너희들은 이를 경계하고 나로서 거울을 삼아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버이를 잘 섬기며 친척과 화목하고 법과 믿음 있게 하되 청렴하게 몸을 닦는 것을 습관이 되도록 힘쓰며 항상 소확 한 불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잃지 말 것이며 무릇 상장이 있어서는 한결같이 가래를 줬고 불사를 하지 말 것이다 하였다. 사람된 품이 너그럽고 후하였으며 충성스럽고 근신하여 재상의 틀이 있었는데 크게 쓰이지 못하고 죽으니 당시의 사람들이 애석해하였다. 부엄이 들리니 임금이 3일간 정사를 폐지하고 중사에 명하여 조상하게 하고 종이 80권을 부위로 내렸다. 시호 문익이라 하니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며 묻기를 좋아하는 것을 문이라 이르고 생각하고 꾀하는 것이 깊고 먼 것을 익이라고 이른다. 성랑은 성의 난관이며 계자서서는 아들과 사위에게 고개한 글이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1월 2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전라도의 전주, 옥구, 함렬 등과 충청도의 임천, 비인 등지에 지진이 일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1월 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유정현이 부복하자 이명덕이 탄핵하고 변계량이 이를 크게 드러내니 잘못이다. 연동령 유정현, 우의정 유관, 찬선 황이 대제학 변계량을 불러 관직에 나아가도록 하다. 원일 동년의 주에는 부복한다는 명문이 없는데 정현 등이 대궐에 올라갈 때에 부복하였더니 대사원 이명덕이 잔치가 파한 뒤에 먼저 주방에 와서 서리로 하여금 동료들의 회좌를 재촉하여 이를 탄핵하고 이경이 이른 뒤에야 그만두었다. 동료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중대한 일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요 또 사모는 상하가 같이 활락하는 날인데 하필이면 오늘 해야 되겠는가 하니 명덕이 말하기를 대신인 까닭에 두려워하는 것이냐 하고 공함을 독촉해 보내니 동료들이 말하기를 이 어른이 어찌 이같이 고집하는가 장차 이 일을 어찌 처리한단 말인가 하니 명덕도 또한 그들을 따라 보복하였던 까닭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명덕도 역시 반성하여 깨닫고 공함을 뒤쫓아 돌아오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임금이 장령 송기를 불러 말하기를 오늘은 군신이 함께 즐기는 날이다. 정령 등의 신뢰는 매우 가벼운 것이니 비록 뒷날을 기다려서 탄핵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고 여러 정성들이 술에 취하여 깨지도 않았거늘 어찌 이다지 급급히 탄핵한단 말이냐. 미세한 일로 대신을 탄핵하지 말라 한 것은 태종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법이며 또 자기 몸에 과실이 없어야 남을 책하는 법인데 내가 들으니 헌사에서도 또한 이러한 신뢰가 있었다 하니 어찌 바르지 못한 자기로서 남의 바르지 못함을 것을 바로 하려 하는가. 또 홀로 정현의 신뢰만이 아니거늘 어찌하여 유독 정현만을 묻는 것이냐 하니 송기가 대답하기를 임금과 신하 사이의 신뢰는 소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로 탄핵한 것입니다. 대사원이 부복한 것은 신이 감히 알 바가 아니오며 정현이 예법을 어기고 부복하여 아랫사람들이 이를 따랐기 때문에 홀로 정현에게 물은 것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이와 같은 일은 하지 말라고 하였다. 정현이 사원부의 탄핵에 대하여 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병으로 인하여 이 일을 하지 못하여 착오를 이루었다 하고 변기량은 답하여 말하기를 제 몸이 바르지 못하고서 남을 바르게 하려는 것은 내가 벼슬길에 종사한 지 50년 이래 일찍 듣지 못한 일이다. 대사원 장령도 모두 신뢰한 자들인데 무슨 까닭으로 나를 탄핵하느냐. 또 율문에 맡은 바 관하에서 범한 죄는 보통 사람들보다 죄를 한등 더 한다고 되어 있다라고 하며 욕하니 명덕과 기는 모두 비염하였고 사관원에서는 또 송기가 욕을 당하고도 사물을 집행하는 까닭을 탄핵하니 임금이 우헌남 윤맹겸을 불러서 추구하지 말라고 명하고 인하여 명덕과 기에게도 비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대저 사원부는 임금의 이목이 되고 나라의 기강이 되어 임금의 과실을 바른 말로 권고 경계하고 백관의 지위를
비위를 규탄하는 직책으로서 그 임무가 지극히 무겁고 그 책임이 막중하니 이 관직에 있는 자는 마땅히 사건의 동기를 잘 살피고 생각하여 중정을 잃지 않는 연우라야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비웃지 않고 두려워하고 복종할 것이다. 정현의 부복한 것이 비록 예문에 신뢰된 바 있으나 그 본정을 추구해서 살핀다면 공경하고 근신하는 데서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한 것이니 비록 탄핵하지 않더라도 가한 것이었다. 급급히 서둘러 탄핵하고 오직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 태도는 중정을 잃은 것이다. 그리고 정현은 명덕의 과실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계량은 이를 극렬 말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렇다면 명덕의 탄핵과 계량의 답변은 모두 그런 것이었다. 사무는 정월 초하루이며 헌사는 사원부이고 이는 의식 절차를 미리 연습하는 것을 말한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4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오고 지진이 일다. 충청도 청주에 우레와 번개가 있었고 경상도 성주, 선산, 고령, 지뢰, 경산, 초계, 함안, 금산, 하양, 대구, 사천, 군위, 의흥, 비안, 의성, 신령, 거창 등지에 지진이 일었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비로소 좌전의 강을 시작하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5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왕이 어제 온 비를 걱정하니 대신들이 가뭄디라 큰 걱정이 없다고 아뢰다. 임금이 여러 대신에게 말하기를 어제 온 비는 혹시 과하지 않았는가. 이런 봄에 비가 많이 와서 얼면 아마도 보리가 상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니 모두 아뢰기를 여러 달을 비가 오지 않아서 어제 온 비는 과한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5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왕이 8일에 광효전에 별제 행할 것을 명하다. 임금이 초 8일에 광효전에 별제를 행하려고 하니 예조판서 신상이 계하기를 원일이 이미 지났는데 오는 초 8일에 광효전에 별제를 행한다는 것은 명분의 근거가 없습니다. 또 원일에 이미 별제를 서평하였는데 또 초 8일에 별제를 행한다면 14일에 춘향 대제가 있고 15일에 망제가 있사온즉 이는 제사를 너무 번거롭게 하는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더욱이 전할 게 없어 종묘의 친히 향사 하옵시기 위하여 초 7일부터 산제를 시작할 것이온데 초 8일에 별제의 음악을 들으시게 되면 비록 잔치하고 즐기는 음악은 아니라 할지라도 혹 마음을 전일하게 제기하는 본의에 어긋날까 하오니 초 8일의 별제를 정지하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별제를 행하려고 한 것이 오래다 하고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5일 병자. 네 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에게 족파록을 상세히 탐문 기록하고 그 전의 것은 불태우게 하다. 함길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앞서 진상한 족파록은 잘 갖추었으나 그 사이에 혹은 마땅히 기록하여야 할 것은 기록하지 않은 것이 있고 기록하지 않을 것은 기록한 것이 있으며 또 부녀자의 이름을 호칭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 태조와 태종의 유복지침과 종실의 직계를 상세히 탐문하고 자세하게 기록하여 아릴 것이며 앞서 진상한 족파록은 도로 파송하니 불태워버리도록 하라 하였다. 족파록은 시족의 파괴를 기록한 책이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5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서울 안에 도적의 행패가 크니 방호원을 두어 방패 3명, 5원 1명을 두게 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지금 도적들이 서울 안의 산을 의지한 각처에서 우마를 도살하고 혹은 벌채를 금지하고 있는 산의 소나무를 몰래 도굴하고 있사오니 청컨대 각 요로에 방어하는 사람을 택정하여 불시에 검문 체포하도록 하며 그 방어원을 둘 만한 곳은 진무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여 한 곳마다 방패 3명과 5원 1명을 정해두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5일 병자. 여섯 번째 기사. 세자비 간택을 서둘러 3명을 뽑고 나머지 모두 혼인을 허용하도록 하다.
임금이 이조 판서 허조에게 말하기를 지금 세자의 비를 간택하기 위하여 13세 이하의 자녀들을 모두 혼인을 금지시켰는데 그 중에 부모가 늙고 병들어 속히 혼인을 이루려는 자가 어찌 없겠는가. 빨리 합당한 자 2, 3명을 간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혼인을 허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1월 5일 병자 7번째 기사. 대사원 이명덕 장령 송기가 병기량이 욕함을 들어 사직을 청하나 불호하다. 대략 말하기를 대저나라에 기강이 있는 것은 마치 몸에 혈맥이 있는 것과 같아서 혈맹이 동행하지 않으면 병이 생기고 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폐단이 생기게 됩니다. 신등이 참남하게도 전하 이목의 관원이 되었으니 군신들의 예에 어긋나는 일을 살펴 규탄하는 것은 곧 그 직임인 것입니다. 대제학 병기량이 신등을 욕하여 말하기를 내 몸이 바르지 못하면서 어찌 남을 책하느냐 하며 극구 비방하여 이에 왕명을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오로지 신등의 욕률로 말미암은 것이온즉 다시는 풍화와 법도의 임무에 당할 수 없사오니 청컨대 신등의 관직을 거두시와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에게 제수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윤회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병계량의 답통 한 말이 지나쳤다. 그러나 작은 일을 가지고서 서로 비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속히 직사에 나아가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1월 5일 병자 8번째 기사. 광록경 권영균에 대한 제문. 여관을 보내어 작고한 광록경 권영균에게 지제하였다. 그 제문에 말하기를 살아서는 높은 은혜와 예우를 더하였고 죽어서는 조문과 애도의 언전을 행하나니 이는 곧 군왕이 신하를 특별히 대우하는 언전이다. 생각하건대 경의 집은 대대로 착하고 복된 일을 쌓아서 하늘이 도와 수건을 낳아 서울의 빈으로 맞아 갔고 또 경은 타고난 성품이 밝고 민첩하며 조행이 또한 단정하여 일찍이 겸허 공손한 덕이 나타났고 위가 아름다웠다. 명나라 조정에 들어가 조회함에 깊이 황제의 사랑을 입어 벼슬을 명하심이 빛나는 일이었고 또 화사하는 것이 많았으니 이는 곧 경의 한 가정의 영총만이 아니요 또한 우리 국가의 빛인 것이다. 이로써 소곡에 없어 그 아름다움을 보상하셨고 과인도 또한 사랑하여 항상 조용한 여가에 인견하며 이 즐거움을 길이 같이 나누고자 기약하였더니 어찌하여 한참 벼슬할 성장한 나이에 과인의 비애를 일으킨단 말인가. 이에 예관에게 명하여 나를 대신하여 비박한 전례를 베푸노라. 슬프다. 길고 짧은 수명의 기한이 비록 운명에 관계되나 군신 간의 정의는 유명에 간격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1월 6일 정축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1월 6일 정축 두번째 기사. 올적합의 지휘 지자 용합 등 구명이 토산물을 바치니 의복갓 등을 회사하다. 면포 등을 차등있게 회사하였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1월 6일 정축 세번째 기사. 참찬 김여지에 대한 제문. 그 제문에 말하기를 군왕을 보필하는 어진 신하는 능히 그 충의를 다하나니 애도와 영총은 언전을 마땅히 시종 갖추어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경은 순우하고 수미한 자질을 모아 타고남에 광대하고 심원한 도량이 있었다. 일찍이 가정에서 선훈을 받들었고 조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대과에 급제하였으며 식견은 시무에 통달하였고 재능은 경제에 뛰어났었다. 겸허 단박하면서도 굳게 지키는 바 있었고 지성순일하여 화식이 없었다. 공사를 받들어 행함에 능히 근실하였고 어버이를 섬기기를 효도로 하였다. 간관의 직임에 있을 때에는 곧 충직하였다는 명성을 얻어 태종께 신임받아 드디어 탁발의 사랑과 영광을 입었던 것이다. 임금의 후수를 대행하며 왕명의 출납을 밝게 또 믿었게 하였고 풍화와 법도를 관장하는 어른이 되며 기강이 엄숙하고 맑았으며 지방으로 나아가서 왕화를 베푸니 인민들의 잊지 못해 하는 칭송이 많았고
조정으로 들어와 묘당의 모책을 협찬하니 조정의 큰 논의가 이로써 결정되었다. 예조 형조의 판서가 되었으는 그 살피고 밝힘을 다하였고 빈객과 사부의 강론을 맡았으는 그 계옥의 임무를 다하였다. 재능과 덕행이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맡기고 진용함에 따라 모두 합당하였으니 진실로 여러 왕대의 현량한 신하이요 조정백관의 아름다운 모범이었다. 지난번에 경이 질병으로 사퇴했을 때 내가 그 말을 윤허한 것은 대개 조습을 다하게 하여 길이 그 보필에 힘입고자 하였던 것인데 어찌 그 치료의 효용을 보지 못하고 이제 홀연히 부음이 들린단 말인가. 하늘이 연수를 가대하지 않으니 내 몫이 애도하여 마지 않는다. 이에 약소한 전무를 갖추어 나를 대신하여 괴연 앞에 드리노라. 슬프다. 유명이 이미 나누어졌으니 석등이 길이 감을 슬퍼하나 생존과 사망이 간격이 없음에 마땅히 애휴의 특전을 가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일본 구주 도원수 원이준이 여러 물품을 바치니 판서 신상이 답사하다. 유황 3,000건, 동 1,000건, 단목 1,000건, 납 100건, 진피, 청피, 양강, 봉화출, 감초, 곽향, 광견, 선자, 서각, 주반 등의 물품을 바치니 겸하여 예조에 글을 올려서 말하기를 귀국의 사절의 행차가 하읍을 경과하옵기에 삼가 선척을 내어 호송하였나이다 하였다. 예조판서 신상이 답사하기를 회례사의 왕복길에 후히 접대하고 호송함을 깊이 감사한다. 정포 800피를 돌아가는 사객에게 붙이노라 하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6년 1월 6일 정축 5번째 기사 일본 축주부 종금이 누금주 선자 납철 등의 물품을 바치니 이에 답례하다. 정포 190피를 밤내로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7일 무인 첫번째 기사 정월 7일에 드리는 하례를 정지하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8일 김효 첫번째 기사 왕이 여러 신하들과 광효전에서 별제를 행하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8일 김효 두번째 기사 입춘 하례를 정지하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8일 김효 세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8일 김효 네번째 기사 올량압의 지위 홍수로 전호 오간주에게 상례에 쓸 종이 30권을 주다. 상례에 쓸 종이를 요구함으로 각기 30권씩을 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9일 경진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9일 경진 두번째 기사 황제가 보내는 상품을 받들고 이직이 오니 원접사 판서 이명균이 마중가다. 하등극사의 통사 김을현이 북경으로부터 돌아와서 아뢰기를 황제가 상승감의 좌소감 윤봉과 어마감봉어 복석 및 두목 18인을 보내어 상품으로 내리는 물건을 받들고 이직과 같이 옵니다 하니 원접사 공조판서 이명균이 선원을 받들고 길을 떠났다. 하등극사는 명나라 황제의 등극을 하리하는 사신이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9일 경진 세번째 기사 황해도 신은현에 있는 목사 이구직의 아들 양간을 놓아주다. 죽은 목사 이구직의 아내 숙인 김씨가 상언하기를
아들 이양간이 지난 이모년에 나가서 함길도 고주의 수령이 되었는데 이 해에 태조께서 본도에 거둥하셨습니다. 그때 때마침 양간이 말에서 떨어져 다리에 절상을 입어서 그가 영접을 하지 못하였던 바 태조께서 병을 사칭한다 하여 장차 죄를 가하려고 하시다가 친히 다리에 절상을 보시고 석방하여 보내셨으며 이를 마치신 뒤에 그 도의 수령들은 모두 중한 형벌을 입었사오나 양간만은 홀로 경한죄를 받고 그 뒤에 자산 배천 두 고을의 수령을 역임하고 또 단사관 내섬 소윤이 되어 장차 임금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지난 무술년에 다시 전례를 들어 추론되어 황해도신 은현에 안치되었사온데 이제는 두 눈이 완전히 멀고 또 그 도내에 흉년이 들어 조석의 끼니를 이을 수 없게 되었사옵니다. 첩이 남편을 잃고 양간도 이미 병으로 폐인이 되었사옵니다. 첩의 나이 또한 83세이니 여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원컨대 농장이 있는 광합으로 옮겨 안치하게 하시와 기아를 명하게 하옵시고 또 어미와 자식으로 하여금 서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즉시 놓아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1월 9일 갑경진 네 번째 기사 흉년으로 모든 잡송을 일절 정지하고 농사에 주력하도록 하다. 강원도 감사가 개하기를 지난해에 도내에 풍상의 재해가 있어 벼농사가 풍성하지 못하였사오니 비옵건대 흉년의 예에 의하여 지금 정월 20일부터 긴급 중대한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잡송을 일절 정지하게 하고 전적으로 농사를 권장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1월 9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일본 구주촌 총관 원도진이 등이 토사물을 바치니 답례하다. 사람을 보내어 토사물을 바치고 인하여 인삼과 점화포와 호표피를 청구해 왔으므로 도진에게 정포 660필, 저포 100저포, 흑마포 등 각각 10필, 채화석 10장, 인삼 50건, 호표피 각각 2매를 답례로 내리고 석성관사, 평만경과 대마도의 좌의 문대랑, 종은 7과 축주의 평방식 부승 행길 등이 또 사신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쳐왔으므로 만경에게는 정포 280필, 대량에게는 140필, 언칠에게는 70필, 행길에게는 12필을 답례로 하사하였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1월 11일 임호 첫 번째 기사 김익정 최부 이징옥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익정으로 인수부위원을 삼고 최부로 예조 판서를 삼고 이징옥으로 경원 절제사를 삼았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1월 11일 임호 두 번째 기사 함길도 절제사 하경복의 가족이 서울에 있으니 다른 예에 의하여 녹을 주다. 이조와 고조에 전지하기를 함길도 절제사 하경복의 가족이 서울에 있으니 다른 예에 의하여 녹을 주라 하였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1월 11일 임호 세 번째 기사 안주 선의사 총재 원미생 평양 선의사 호조 참판 묵진공이 선운을 받고 떠나다. 인하여 진공에게 명하여 평양에 머물러 둔 명나라에 바칠 지차를 정선하여 포장 봉인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1월 11일 임호 네 번째 기사 참이 성기를 중국에 보내고 자문을 통해 권영균의 사망을 예부에 알리다. 예조 참이 성기를 명나라에 보내어 순백 후지 2만 5천 장과 석등잔 20개를 바치고 자문을 통해 권영균의 사망을 예부에 알리게 하니 그에게 옷과 신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1월 1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종묘의 사시대향 상만과 명일의 별제 때의 사람 수와 절차에 대한 예조의 계문
예조에서 봉상시 첩정에 의하여 계하기를 종묘의 사시 대향 및 상망의 명의의 별제에는 다만 종묘서의 관원 한 사람만으로 하여금 명첩을 받아 제계하고 드릴 재물을 간금 진설하게 하고 그 나머지의 관원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는 대제 때에는 두 사람, 상만과 별제 때에는 한 사람이 미리 제계하고 제삿날을 이틀 앞두고서 제소에 나아가서 드릴 재물을 분장하여 감독 제조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대제 때에는 2일간 세 끼를 주고 상만과 별제 때는 1일 동안 2끼를 주도록 하옵고 또 대제를 당하여 여러가지 드릴 재물을 종묘소의 소수의 노자들이 밤을 새우며 장만하기 때문에 불결하게 되오니 이제부터는 전사관이 제기할 때에는 본시의 사무는 제쳐놓고 제삿날 3일 전에 찬품을 받들어 만질 사람을 거느리고 종묘소에 나아가서 치제하면서 종묘소의 관원과 합동하여 같이 제수를 장만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1월 1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친히 춘향 대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1월 1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왕이 종묘에 나가 시복 차림으로 망묘례를 행하고 제전으로 들어가다. 임금이 종묘에 나아가서 시복 차림으로 백관을 거느리고 망묘례를 행하고 나서 제전으로 들어갔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1월 14일 얼류 첫 번째 기사 왕이 종묘의 춘향대제와 광효전 별제와 함께 예에 어긋나지 않았음을 기뻐하다. 임금이 곤복과 면류관 차림으로 종묘의 춘향대제를 행하였는데 유사는 제복을 입고서 각기 그 일을 집행하였으며 백관들은 조복을 입고 임금을 도와 제사하였다. 임금이 음복 위에 나아가 패벽을 바치고 찬작관 이조판서 허조가 잔을 들이고서 물도 나오다가 잘못 실족하여 계패 아래로 떨어졌다가 곧 다시 일어나서 계패 위로 올라가서 빈잔을 받게 되었다. 임금은 도로 제전으로 들어가서 이조판서가 상하지는 않았느냐고 물으니 허조가 나아가서 실례됨을 사가하니 계단을 넓히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태종을 부묘한 이후로 금년정월 초 8일에 친양한 광효전 별제와 이번 춘향대제에 참여한 모든 향관들이 각기 그 일을 경건히 하여 예절에 잘못됨이 없었으니 깊이 이를 기뻐한다. 내 친히 연향을 베풀어 위로하고자 하나 오늘 술을 마신다면 혹 전일의 질병이 재발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하고 드디어 모든 향관들의 연향을 의정부에 내리고 이내 좌대원 조종생과 좌부대원 김자에게 명하여 선원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고 유시에 궁으로 돌아갔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1월 14일 얼리오 두 번째 기사 친히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1월 14일 얼리오 세 번째 기사 이종무, 이종선, 변희, 정호문 등은 직첩을 도로 주고 김을시, 최윤복은 석방하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7월 14일 얼리오 네 번째 기사 윤봉의 아우 부사지 융중부가 역마를 타고 성에서 오니 옷 등을 하사하다. 윤봉의 아우 부사지 융중부가 역마를 타고 성으로부터 오니 겨울 옷 한 벌과 사모, 갓신 등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1월 14일 얼리오 다섯 번째 기사 연영전에서 춘향을 서평하며 그 의례를 이르는 내용 그 의주에 이르기를 제계에 관한 의절 제향을 7일 앞두고 행사 집사관들은 봉상시에서 서계를 받는다.
당일에 날이 밝기 전 칠각에 통례문이 자리를 설치하는데 헌관의 자리는 북쪽에 설치하되 남향으로 하고 천조관의 자리는 남쪽에 설치하되 북향으로 하며 감찰의 자리는 서쪽에 두되 동향으로 설치하고 집내 전사관 대축 축사 재량 협률량 전사 궁일령 장생령 아학령 봉조관 알짜 찬자 찬인의 자리는 동쪽에 두되 서양으로 설치하며 등마다 위차를 달리하여 겹줄로 모두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밝기 전 오각의 복례랑이 행사한 집사관들을 각각 나누어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 뒤에 헌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면 통찬이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서양하고 서서 서문을 대독하기를 금년 모월 모일에 영년전에 제향을 드리니 무릇 행사할 집사관은 술을 함부로 마시지 말 것이며 파와 부추와 마늘과 염교를 먹지 말 것이며 조상하거나 문병하지 말 것이며 음악을 듣지 말며 형벌을 행하지 말며 형사라는 문서를 판결 서명하지 말며 예약한 일에 관여하지 말고 각각 그 직무를 거행하라. 혹시 이에 어김이 있으면 국가에서 일정한 형벌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한다. 읽기를 마치고 나서 통찬이 제배하라. 찬하면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2번 절하고 물러난다. 무릇 행사 집사관은 산제의 4일을 모두 정침에서 자고 3일간의 치제를 2일은 본사에서 행하고 1일은 향소에서 행한다. 대저 산제 중에 사물을 다스리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나 치제 중에는 오직 향사에 관한 일만을 행하며 이미 제기하고 걸하게 된 자는 다른 사람으로 변통하여 서행하게 한다. 모두 위의 소권과 전문을 수의하는 자는 대장은 문마다 각각 2인, 모퉁이마다 각각 1인으로 한다. 각기 본사에서 재개하고 하룻밤을 자며 공인과 이문은 재개하고 예조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치제하기 하루 전에는 모두 봉상시에 모여서 의식의 절차를 익히고 행사하기 하루 전에는 모두 향소에 집합한다. 무릇 제향에 참여할 자는 향사를 이틀 앞두고 모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한성부로 하여금 다니는 길을 청소하여 모두 흉하고 추악한 것과 죄질 등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그 고급하는 소리가 향소에 들리는 것은 임시 금지하도록 한다. 진설에 관한 의절 향사를 앞두고 충호 위에서는 모든 향관의 자리를 제방 안에 설치하면 전사가 그 소곤을 거느리고 신전의 안팎을 소지하고 찬만을 동쪽 문 밖에 설치하되 지형에 따라서 적당한 곳을 택하여 한다. 하루를 앞두고서 아학령은 그 소곤을 거느리고 등가의 그 악기를 마루 위의 앞 기둥 앞에 설치하고 헌가는 신전 뜰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으로 마련한다. 장생령은 희생을 끌고 향소로 나아가면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제기를 받들어 둘 자리를 마루 위에 동편 개폐 북쪽에 설치하고 무릇 제기를 설치함에 있은 모두 자리를 깔고 그 위에 수건을 덮어둔다. 그 희생과 제기가 깨끗하고 아무 이상 없다는 보고를 기다린다. 집내는 헌관의 자리를 조계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서양으로 하고 천조관의 자리를 헌관의 뒤에 약간 남쪽으로 설치하되 역시 서양으로 하며 집사자는 그 뒤에 자리하게 하는데 등마다 위차를 달리하고 모두 겹줄로 하되 서양하며 북쪽을 위가 되게 한다. 감찰의 자리는 신전뜰 남쪽의 동편으로 가깝게 설치하되 서양으로 하며 서리가 그 뒤에 배석하게 된다. 집녀의 자리는 마루 위의 앞기둥 밖에 동편으로 가깝게 설치하되 서양으로 하고 알짜 찬자 찬인의 자리는 조계의 서남쪽에 설치하되 서양으로 하여 북쪽을 위로 한다. 협률량의 자리는 마루 위의 앞기둥 밖에 서편으로 가깝게 설치하되 동양으로 하고 아학령의 자리는 허현 북쪽에 설치하되 북향으로 하고 헌관의 은복위는 마루 위의 앞기둥 자리에 동편으로 가깝게 설치하되 서양으로 하고 또 문밖에 향관 및 여러 집사의 자리를 동편 문밖의 길 남쪽에다 설치하되 등마다 위차를 달리하고 모두 겹줄로 북향하여 마련하며 서쪽을 위로 한다. 생방의 자리는 동문 밖에 문을 마주하고 서양하여 설치하되 남쪽을 위로 한다. 장생령의 자리는 희생의 서남쪽에 설치하고 대축의 자리는 희생의 동쪽에 설치하되 모두 희생의 뒤로 하며 축사도 그 뒤에 있게 하되 모두 서양하게 한다. 천주관의 희생을 살피는 자리는 희생의 앞에 설치하되 북쪽으로 가깝게 하고 감찰의 자리는 천주관의 서쪽으로 하고 모두 남향하여 마련한다. 감찰의 자리는 약간 뒤로 물린다. 축판과 표백을 묻어 구덩이는 신전의 북쪽 임지의 네모지에
넓게 파되 깊이는 좋게 물건을 용납할 정도로 하고 남쪽 개폐로 나오게 한다. 망의 위는 구덩이의 남쪽에 설치하되 현관은 남쪽에 자리하여 북향하게 하고 집내와 대축과 찬자는 동쪽에 자리하여 모두 겹줄로 서서 서양하게 하며 북쪽을 위로 한다. 제양하는 날에 행사하기에 앞서 공일행이 그의 소속을 거느리고 신설의 문을 열고 신악을 정돈하고 털고 닦은 뒤에 자리를 펴고 제상을 설치하기를 평상시의 의질과 같이 한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그의 소속 부하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신위의 오른편에 촉반을 들이고 점이 있다. 패백상자를 준소에 진열하고는 향로와 향압을 초와 함께 신위 앞에 배설해 놓는다. 다음에 제기와 실찬구를 설치하는데 변 12개는 왼편에 배설하되 두 줄로 하고 오른쪽을 위로 한다. 첫 줄에는 형념을 머리에 두고 건어, 건조, 율황, 진자, 능인을 그 다음에 배설하며 둘째 줄에는 능인을 앞에 두고 녹포, 백병, 흑병, 구이, 분자를 그 다음에 배설한다. 두 12개는 오른편에 배설하되 두 줄로 하고 왼편을 위로 삼는다. 첫 줄에는 구절을 앞에 두고 담해, 전저, 녹해, 건저, 토해를 그 다음에 배설하며 둘째 줄에는 순절을 앞에 놓고 어해, 비절, 돈박, 타식, 삼식을 그 다음에 차례로 배설한다. 조는 셋을 마련하되 둘은 변 앞에 놓고 하나는 두 앞에 놓는다. 변 앞에 놓는 조는 하나는 우성을 담고 하나는 양성의 칠체를 담는데 양쪽 허파와 양쪽 어깨와 양쪽 갈비에다가 등심을 아울러 쓰되 허파는 양쪽 끝에 놓고 어깨와 갈비는 그 다음에 놓고 등심은 한가운데 놓는다. 두 앞에 놓은 조에는 시성의 칠체를 담는데 그 배치하는 순위는 양성과 같이 한다. 송의 석전희에 이르기를 무릇 앞에 놓는다는 것은 모두 남쪽을 이루는 것이다 하였다. 두의 오른쪽에도 조 셋을 배설한다. 하나는 쇠고기로서 익힌 대장 위와 폐를 담고 하나는 양고기로서 익힌 내장 위와 폐를 담고 하나는 돼지고기로서 익힌 고기를 담는데 돼지고기를 앞에 놓고 소고기와 양고기는 그 다음에 놓는다. 대저 조에는 모두 희생을 덮은 갑이 있다. 보와 개는 각각 넷으로서 변과 두의 사이에 배설하는데 괴를 앞에 놓고 보는 그 다음에 진설한다. 보에는 도와 양으로 채우고 괴에는 서와 직으로 채운다. 등과 형이 각각 6으로 보, 괴 뒤에 진설하되 형을 앞에 놓고 등을 뒤에 놓는다. 등에는 대갱을 채우고 형에는 화갱을 채우고 모화를 가한다. 술잔 6개를 보, 괴 앞에 놓고 각기 점이 있다. 또 술그릇을 지게문 박 왼편에 설치해 놓고 종묘의 의적과 같다. 모두 술국자를 넣거나 보자기를 덮어 두되 북향으로 하여 서쪽을 위로 한다. 대저 준례에는 명수와 현주로 채우는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삼으며 신에게 제향하는 물건으로 당시에 없는 것은 그 계절에 생산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한다. 찬반 한 개를 준수의 점 위에 설치하고 화로와 수철 앞 기둥 사이에 설비해 놓고 모혈반과 간료 등과 소변과 서직변을 각각 하나씩 그 뒤에 설치한다. 음복하는 술잔 점이 있다. 조 6조 각각 하나를 준수에 설비하고 또 조 하나를 찬수를 받들어 둔 장막 안에 설치해 둔다. 새는 조기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관새는 동쪽에 두고 찬새는 서쪽에 두게 한다. 뇌는 새의 동쪽에 설치하되 국자를 올려놓고 비는 새의 서남쪽에 설치하되 수건을 덮어둔다. 만약 작을 씻는 비이면 또 잔과 작을 넣어둔다. 점이 있다. 모두 집사의 관세하는 자리는 현관의 세위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하고 준내 비멱을 맡을 집사자의 자리는 준내 비멱 뒤에 설치한다. 향촉을 받은 의절 제향을 하루 앞두고 주류의 상수가 각 일각이 되면 유사가 향축 안을 건정전 중앙에 남향으로 하여 설치하고 향안은 그 안에 설치하며 전하의 배 위
는 월대의 중앙에 북향으로 하여 설치하고 통례문의 전이는 자리를 동계의 동쪽에 설치하고 통찬 두 사람의 자리는 남쪽에 두되 약간 뒤로 물러서 모두 서양하여 마련하고 좌우의 시신의 자리는 동계 서계의 남쪽에 서로 상대하여 마련하되 위차를 달리하여 겹줄로 하며 모두 북쪽을 위로 하여 설치한다. 노부를 골문 밖에 설비해 두고 시신들이 각기 조복을 갖추고 대기하고 삼각의 헌관 이하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골문 밖에 집합한다. 전하가 관토를 갖추고 나오면 교서관의 관원이 축판을 받들어 올리면 근신이 이를 전해받아 받들어 올려 전하가 서결을 마친 뒤에 근신이 축판과 향을 향한 위에 놓는다. 오각이 되면 복례랑이 좌우의 시신을 나누어 인도하고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고 다음에 헌관 이하의 재관들을 인도하고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는데 복례랑이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례로 오르면 복례랑은 개하에서 그치고 만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고 배 위로 나아가서 북향하고 서서 제배하기를 개청하고 나서 다시 헌관을 인도하여 향한 앞에 나아가서 꾸루앉기를 개청한다. 근시 한 사람이 향압을 받들고 서양하여 꾸루앉아 바치면 근시 한 사람은 향루를 받들고 동양하여 꾸루앉아 바친다. 판통계가 3번 향불 피워 올리기를 개청하면 근시가 향로를 향한 위에 올리고 또 근시가 향과 충문을 받들어 동향하여 꾸루앉아 올린다. 판통내가 향축을 받아 헌관에게 주기를 개청하면 헌관이 서양하여 꾸루앉아 받아가지고 일어나서 도로 향한 위에 놓는다. 판통내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개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서 제배를 개청한다. 다시 전하를 인도하여 물러가서 월대 위에 동향하여 쓴다. 헌관이 향과 충문을 받들고 전계로 내려가면 판통내가 국궁하기를 개청하고 헌관이 계단을 다 내려간 뒤에 전하가 몸을 편다. 헌관이 문 밖에 나가서 향과 충문을 여담에 놓으면 천조관 이하는 모두 헌관을 따라 차례로 문 밖으로 나와서 말에 오르고 군사가 여담과 노부를 받들고 앞에서 인도하여 제방문 밖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문으로 들어가 신전 동문 밖으로 나아가서 겹줄로 북쪽을 위로 하여 서양하고 서서 4번 절한 다음에 각기 제소로 나아가서 향과 충문을 탁자 위에 안치한다. 희생과 제기를 살피는 의절. 향사하기 전날 미시 후 이각에 전사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신전의 안팎을 소지하고 나면 집사자가 제기를 들여다가 각기 제자리에 버려놓고 보자기로 덮기를 진설의 의절과 같이 한다. 미시 후 삼각에 천조관 이하 응당 희생과 제기를 살펴볼 사람들이 모두 평복 차림으로 동문 밖으로 나아가면 집내가 알자와 찬자를 거느리고 먼저 신전뜰에 들어간다. 장생령이 희생을 끌고 자리에 나아가면 잔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조계로 올라가서 오르내리는 곳을 소재하고 악현은 그 밑에 설행하고 제자리로 돌아온다. 알자는 천조관을 인도하고 찬이는 감찰을 인도하여 조계로 올라가서 제기의 세척한 상황을 살펴본다. 집사자들이 모두 멱을 들고 정결이 되었다고 고하고 나서 다시 인도하고 내려와 희생을 살펴보는 성생 위로 나아가 남향하여 쓴다. 장생령이 조금 앞으로 나서서 말하기를 희생의 점검을 청합니다 하고는 물러가 제자리로 되돌아간다. 천조관이 희생을 살피며 장생령이 또 앞으로 나서서 손을 들고 돈이라 살찐 희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대축이 희생을 한 바퀴 돌며 순시하고 나서 서양하여 손을 들고 충만함을 말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와 같이 하여 대축과 장생령이 차례로 희생을 끌고 주방으로 나아가서 이를 전사관에게 준다. 그러면 알자는 천조관을 인도하고 주방으로 나아가 정확히 정결이 세척되어 있는가를 거듭 살피고 명수와 명화를 잘 취하였는가를 본다. 물은 응감에서 취하고 불은 양수에서 취한다. 응감을 졸련히 판독할 수 없으면 우물무로 이를 대신한다. 불은 제수를 장만하기 위하여 불때때에 쓰고 물은 준을 채운다. 찬이는 감찰을 인도하여 주방으로 나아가서 찬구를 살피고 나서 각각 제소로 돌아간다. 포시, 신시 후에 일각의 전사관이 제2인을 거느리고 난도로 희생을 벤다. 축사는 쟁반을 가지고 모혈을 취하고 또 간과 수료를 취하여 등에 채워 각각 찬소에 두게 되면 드디어 희생을 삶는다. 가죽채 그대로 삶는다. 간은 울창에 씻는다.
수료는 창자사에 끼어 있는 기름이다. 간과 유는 함께 한 등에 담고 털과 피도 함께 한 쟁반에 담고서 그 나머지의 털과 피는 정결한 그릇에 담아두었다가 제례를 마친 다음에 이를 묻는다. 전사가 그의 소속을 거느리고 신전 압박을 깨끗이 소재한다. 신관에 관한 의절 제양당일 축시 전 오각의 축시 전 오각은 즉 삼경 상점이니 행사하는 시각은 축시 전 일각이다. 궁일령이 그의 소속을 거느리고 신실을 열고 신학을 깨끗이 털고 나서 자리를 펴고 궤를 설치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전하관과 전사는 각기 그의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 찬구를 채우고 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조계로 올라와서 무릇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조계로 오르내린다. 당의 상하를 순시하고 어질과 같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규철하여 도로 내보낸다. 행사하기 전 삼각에 모두 향관이 각기 그 복색을 갖추고 집내가 알자와 찬자와 찬인을 거느리고 동문으로부터 들어와 조계 사이의 현 북쪽의 배 위로 먼저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4번 절하고 나서 각각 자리로 나아간다. 또 아학력이 공인과 이물을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서 문문은 현 북쪽에 벌려놓고 무문은 현 남쪽 길 서편에 세워둔다. 그리고 나면 알자와 찬인이 각각 향관을 이끌고 함께 동문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행사하기 전 일각에 찬인이 감찰 전사관 대축 축사 재량 전사 궁일령 협류령 봉조관을 이끌고 들어와 현의 북쪽 배 위에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고 쓴다. 집내르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찬자가 이를 다시 전갈하여 무릇 집내가 말을 하면 찬자가 모두 전갈한다. 감찰 이하가 모두 4번 절하고 나면 찬인이 감찰을 이끌고 자리에 나아간다. 또 찬인은 여러 집사들을 이끌고 관세 위에 나아가 닦고 씻고 닦기를 마치고 나서 각각 자리에 나아가면 찬인이 전사 대축 궁일령을 이끌고 들어와서 감시를 열고 신주를 받들어 내어 신자에 설치하고 신학악에 나아가 상위의 궤를 열고 신자에 설치한다. 선왕의 신주는 대축이 받들어내어 백저포로 덮어놓고 선후의 신주는 궁일령이 받들어내어 청저포로 덮어놓는데 서쪽을 위로 한다. 다시 읽고 굴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면 찬인이 다시 재량을 이끌고 작세 위에 나아가 찬을 씻고 닦는다. 또 작을 씻고 닦기를 마치면 비에 담아 받들고 태계로 나아가고 축사가 개상해서 비를 맞아 준소의 점 위에 놓는다. 그리고 나면 알자는 현관을 이끌고 찬이는 천조관을 이끌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집내가 사배하라고 말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4번 절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아니한다. 알자가 현관의 왼쪽으로 나아가 고하기를 유사가 삼가 예를 갖추었으니 행사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가면 법률왕이 꿇어 앉아 구부렸다 엎드렸다 휘를 들고 일어나면 무릇 물건을 취하는 자는 모두 꿇어 앉아 구부렸다 엎드렸다 취하고 일어나면 물건을 들일 때는 꿇어 앉아 들인 후에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악공이 축을 치고 헌가에서 경안의 악과 열문의 춤이 시작된다. 구성을 마치면 혈률령이 휘를 줍히고 얼을 쳐서 악이 그친다. 무릇 악은 모두 혈률양이 꿇어 앉아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휘기를 들고 일어나면 악공이 축을 친 뒤에 시작하고 휘기를 눕히면 얼을 치며 그친다. 집내가 말하기를 신관례를 행하라 한다. 알자가 현관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북향하였으면 찬하기를 호를 꽂으라 찬한다. 손을 씻고 닦기를 마치면 손 씻고 닦은 것은 찬하지 아니한다. 찬하기를 호를 잡으라 하고 인도하여 준수로 나아가서 서양하고 쓰면 등가가 연주되며 수강과 악과 열문의 춤이 시작된다. 집준자가 멱을 들고 울창을 따르면 집사자가 찬으로 이 울창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이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고 쓰면 찬하기를 꿇어 앉아 호를 꽂으라 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어 올리고 또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올린다. 알자가 삼상향하라 찬하면 집사자가 노를 향 안에 드린다. 분향을 마치려면 집사자가 찬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찬을 잡고
찬을 잡고 술을 땅에 부은 다음 찬을 도로 집사자에게 준다. 대축이 패백 광주리를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패백을 받아 가지고 패백을 드리는데 패백을 대축에게 주어 안에 드린다. 무릇 향을 바치거나 찬을 주거나 패백을 주는 것은 모두 헌관의 오른쪽에서 하고 노를 드리거나 찬을 받거나 패백을 드리는 것은 모두 헌관의 왼쪽에서 한다. 작을 주고 작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알자가 찬하기를 호를 잡으라 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면 등가가 그친다. 알자가 헌간을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와 앞기둥 앞에 밖에 나아가서 중앙에 북향하고 쓰면 알자가 찬하기를 재배하라 하고 다시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등가가 그칠 때를 당하여 축사는 모혈반과 간료 등을 앞 기둥 밖에 가지고 들어가 신위 앞에 드리고 모혈반은 간료등 뒤에 놓고 간료등은 변의 왼편에 놓는다. 축사가 다시 간을 취하여 지게문을 나와 이를 노의 숯불에 구워 가지고 준소로 돌아가서 헌관에게 준다. 이미 관을 이루면 잔인이 전사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다시 진찬할 사람들을 거느리고 주방으로 나아가서 비로 우를 확에서 건져내어 생갑을 담고 다음에는 양과 실을 건져서 각각 생갑에 담아가지고 우와 양과 실을 각각 한 값씩 한다. 잔만 안으로 들어가 버려놓으면 알자가 천조관을 인도하여 찬수로 나아가고 봉조관도 따라가 하는 현관이 관을 마치기를 기다려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진찬하라 하면 알자가 천조관과 봉조관을 인도하여 각각 생갑을 받들어 올리고 전사관은 찬수를 인도하여 정문 남문으로 들어간다. 조가 처음 문에 들어가면 헌가에서 옹안의 악을 연주한다. 축사는 나아가서 모혈반을 거두어 가지고 조계로부터 재량에게 주어 내보내고 찬수가 대계에 이르면 대축이 조계 위에서 맞아 인도하고 천조관이 신이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고 꿇어 앉아 들이되 먼저 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을 드린다. 대축이 전 드리는 것을 돕는다. 드리기를 마치고 나서 생갑의 덮개를 열면 악이 그친다. 알자가 천조관 이하를 인도하여 조계로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대축은 소, 서, 직을 취하여 가지고 기름에 버무려 노의 숯불에 구워 준소로 돌아간다. 집내가 초훈례를 행하라고 말하면 알자는 헌간을 인도하여 준소로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고 등가가 시작되어 수 안의 악을 연주하고 열문의 춤을 춘다. 집준자가 멱을 들고 예제를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간을 인도하여 신이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고 찬하기를 꿇어 앉아 호를 꽂으라 한다. 집사자가 작을 헌간에게 주면 헌간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이 앞에 드린다. 집사자는 또 부작을 헌간에게 주면 헌간은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고 왕후의 신이 앞에 드린다. 악자가 찬하기를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 앉으라 하고 악은 그친다. 대축이 신이의 오른쪽으로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악을 다시 시작한다. 순영의 곡을 노래한다. 알자가 찬하기를 면복 흥이라 하고 곡이 마치면 풍악이 그친다. 알자는 헌간을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와 앞기둥 밖으로 나아가서 중앙에 북향하고 쓰면 알자가 재배하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면 문무는 물러나고 무무가 나아가고 헌간은 서안의 악을 시작한다. 춤추는 사람들이 각기 설 자리에 쓰며 악이 그치고 헌간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헌간을 행하라고 말한다. 알자가 헌간을 인도하고 준소로 나아가 서양하고 쓰면 헌가에서는 수안의 악과 소무의 춤이 시작되고 향악도 같이 연주한다. 집준자가 멱을 들고 앙제를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고 알자는 헌간을 인도하여 신이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찬하기를 꿇어 앉아 호를 꽂으라 한다. 집사자가 작을 헌간에게 주면 헌간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 신이 앞에 드린다. 집사자가 또 부작을 헌간에게 주면 헌간은 작을 잡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 왕후의 신이 앞에 드린다. 알자가 찬하기를 후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 하고 풍악에 그친다. 알자가 헌간을 인도하여 지게문에 나와 앞 기둥 밖으로 나아가서 중앙에서 북향하여 쓰면
알짜는 재배하라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내가 종훈례를 행하라고 말한다. 알짜가 헌간을 인도하여 예를 행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헌간이 이미 제자리로 돌아오면 집내가 음복 수조하라 한다. 대축이 준수로 나아가 작으로 뇌의 복주를 따르고 축사는 조를 가지고 나아가서 신위 앞에 조육을 던진다. 알짜가 헌간을 인도하여 음복 위에 나아가 서양하여고 쓰면 찬하기를 꿇어앉아 호를 꽂으라 하고 대축은 헌간의 왼편으로 나아가 북향하고 서서 작을 헌간에게 주면 헌간은 작을 받아 마신다. 대축은 빈 작을 받아 점 위에 도로 갖다 놓고 조를 헌간에게 주면 헌간은 조를 받아 집사자에게 준다. 집사자는 조를 받아 가지고 조개로 내려가 문 밖으로 나간다. 알짜가 찬하기를 호를 잡고 물었다 엎드렸다 일어나라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내가 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재배하고 또 집내가 변 두를 거두라 하면 대축에 들어가서 변 두를 거두고 거둔다는 것은 변 두 각 한 개를 제자리에 조금 옮겨 놓는 것이다. 경가는 옹안의 악을 연주하며 거두기를 마치며 풍악이 그친다. 헌가는 경안의 악을 연주하며 향악도 함께 연주한다. 집내가 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사배하고 악은 한 곡을 마치고는 그친다. 집내가 망예하라고 말하면 알짜가 헌간을 인도하여 망예 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고 집내는 찬자를 거느리고 망예 위에 나아가서 서양하고 쓴다. 대축이 기장밥 과 피밥을 취하여 백모로 싸서 비를로 묶고 또 축판을 패백을 취하여 가지고 서계로 내려가서 구덩이에 넣는다. 집내가 묻는 것이 가하다고 말하면 흙을 덮어 구덩이에 반쯤 차도록 묻는데 전사가 이를 감시한다. 알짜가 헌간의 왼편으로 나아가서 예가 끝났음을 고하고 알짜는 다시 헌간을 인도하고 나간다. 집내는 찬자를 거느리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찬이는 감찰 및 모든 집사를 인도하여 함께 현 북쪽의 배 위로 돌아가서 선다. 집내가 사배하라 하면 감찰 및 여러 집사들은 모두 사배한다. 찬인이 아래로 인도하여 나가고 아학령은 공인과 문무, 무무, 이무를 거느리고 나간다. 전사, 대축, 궁일령은 신주를 감실에 들여놓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집내는 알짜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현 북쪽의 배 위로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을 걷어치우고 궁일령은 문을 닫고 내려와서 물러가 복명하면 헌관위와 행사한 집사관은 각기 제소로 돌아간다. 일각쯤 있다가 유사가 노부를 제방 남문 밖에 벌려놓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헌간이야 행사한 집사관들은 바깥 문 밖에 이르러 차례로 말에 오르고 걸문 밖에 이르러서는 다시 말에서 내려서 뜰로 들어가 차례로 서서 복명하고 사배하고 나서 물러간다. 헌간 1인 1품, 천조관 1인 2품, 집내 1인 4품, 전사관 1인 봉상시의 관원으로 한다. 대축 1인, 축사 1인, 재량 1인, 혈률량 1인, 전사 1인, 궁일령 1인, 장생령 1인, 아학령 1인, 봉조관 3인, 알짜 1인, 찬자 1인, 찬인 1인이다 하였다. 등가는 궁중연례나 제왕 때의 당상에 악기를 배설하고 조종의 공덕을 노래하는 악이고, 헌가는 대례나 대제 때의 아랫된 악으로 종구를 틀에 걸어놓고 관연을 갖추어 칩니다. 생방은 희생이라고 쓴 방목이다. 구성은 한 곡의 연주가 끝나는 것을 일성이라 한다. 예제는 술 이름이며 앙제도 술 이름이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14일 을리 6번째 기사 이후 전수고의 볏집과 연료의 시목의 수납을 감찰에게 위임 규찰하게 하다. 상부에서 계하기를 이후 소호와 정구소의 사육용이 고초와 연료의 시목의 수납을 그 기관의 관원이 홀로 이를 관장하고 있는데 범람한 일이 많아서 그 배단이 백성에게 미치고 있사오니 지금부터는 감찰에게 위임하여 규찰하도록 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고초는 볏집이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15일 병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15일 병술 두번째 기사 통사 김을현을 보내 두 사신에게 무난하게 하고 윤중부가 그와 같이 가게 하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1월 15일 병술 세 번째 기사 경상도 전라도의 역학을 혁파하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1월 15일 병술 네 번째 기사 경성 안에 방호소 13개소를 설치하다. 동면에는 유우소, 북점에 1개소, 금륜사, 동북점에 1개소, 북면에 흥덕사, 동원에 2개소, 광효전 북점에 1개소, 가회방 동점에 1개소, 경복궁 북점에 2개소, 서면에는 동북 본궁 남북에 2개소, 남면에는 남부학당 동원점 1개소, 수구문 동원에 1개소, 개천 유방축에 1개소이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1월 15일 병술 5번째 기사 전라도 경찰관의 보고에 따라 새로 정한 군력을 갖추고 보고하도록 하다. 일찍이 교지를 받들기를 타도에서 옮겨온 사람들은 출세하여 각기 현주하고 있는 곳에서 이미 군역을 정하여진 자를 제외하고 당시에 군역이 없는 자는 각기 제품으로 나누어 3정으로 1호를 삼아 시위별표 기선에 나누어 정하고 그전에 거주하던 각도 각 고을의 지명과 복무처를 글로써 써서 계문하라 하옵시기에 공경이 받들어 이미 각 고을의 관원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전한과 같이 옮겨온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건대 비록 장실하고 사의에 능하여 재예가 있는 자라도 유리로 연유하여 활과 말이 고르지 못하고 의복이 온전하지 못하와 추위를 무릅쓰고 시험을 치르기는 어려운 것이오니 청컨대 각 고을에 있는 사람 중에 본래 군역이 없는 신백정은 모론지기 점검 상고하여 군역을 정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시위패이면 시위, 별패이면 별패, 성군이면 성군으로 각기 전역에 종사하도록 하고 그 각 군의 봉족과 종전에 군역이 없던 자는 봉족으로 정하여 성명 연령과 원 거주지의 주명 2호와 전역의 유무와 지금 새로 정한 군역을 갖추어 보고하여 아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15일 병술 6번째 기사 화역의 점검을 위해 선상기계회계 안에 기재하도록 하다. 병조에서 경상도 경찰관의 정문에 의거하여 개하기를 각 고을의 화약은 조금도 매가 부착한 것이 없으나 각 포에 있는 화약은 매가 부착되어 기운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이는 필시 항상 배 위에 적재하여 점화하지 못한 소치일 것입니다. 국가에서 그 용도와 공효를 가장 중요시하는 물건을 장차 무용지물이 되게 한다면 어찌 옳겠습니까? 삼가 처치사와 더불어 시험하옵기를 병선 안에서 밥을 지을 때 화로 위에 누판 아래에 시렁을 만들고 이에 진흙을 바르고서 화약을 그 위에 놓아 화기를 받도록 하였더니 매습이 침투하지 않아 매우 편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심이 무상하여 만약 검사 적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준행하지 않을 것이오니 청컨대 선상기계회계 안에 아울러 기재하게 하여 상시 점검 삼고하는 것으로 일정한 법으로 삼도록 하옵소서 하니 명하기를 기한 바와 같이 하고 아울러 타도에도 행문이 이첩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1월 15일 병술 7번째 기사 민폐를 없애기 위해 작은 가마솥을 주조하여 충추강무 때 쓰게 하다. 경기감사가 개하기를 사신을 지대하거나 춘추로 강무할 때 공가에 가마솥이 없으므로 인하여 부득이 이를 민가에서 얻어서 운반하도록 하니 그 배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유사의 연복사의 철화의 2개를 폐철하여 작은 가마솥을 주조하여 각 고을과 각 참에 나누어 주어 수장하게 하고 때를 당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여 민폐를 없애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철화근 쇠 가마솥이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1월 15일 병술 8번째 기사 종묘 제궁의 창, 벽의 도배지는 매번 바르지 말고 삼가서 수고를 들게 하다. 전지하기를 종묘 제궁의 창과 벽을 도배하는 종이는 금으로부터는 친양할 때마다 매번 다시 바르게 하지 말고 항상 삼가서 수호를 더하게 하고 파손이 일은 후에야 고쳐 바르도록 하라.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1월 1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 시간관 설순과 문답하다. 조회를 받고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시간관 설순에게 묻기를 너희 선조가 중국에 있을 때 어디에서 살았으며 어느 때에 벼슬을 하였느냐 하니 순이 대답하기를 신의 선조가 서번 회골 땅에 살았으며 원나라 태조 때 비로소 벼슬을 하였습니다 했다. 임금이 묻기를 너희 숙부는 나이 몇 살에 여기에 왔으며 우리나라의 언어를 알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신의 숙부 장수는 나이 19세에 미수는 나이 17세에 여기에 왔사오며 언어는 대강 알고 있었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불씨가 천축에 살았는데 어느 곳에 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천축도 역시 서방에 있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석가의 설교의 진위는 알 수 없는 것이로되 역대의 영웅 호굴의 군주들이 지금까지도 능하니 다 혁파하지 못한 것은 무슨 까닭이냐. 그 청정과 과욕으로 도를 삼는 것은 근사 하나 정도를 배우지 않고 비도로 종을 삼는 것은 그러다. 그 교가 더욱 이치에 가깝게 때문에 참된 것을 크게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1월 16일 정해 두 번째 기사 동맥과 춘모가가 사람을 보내 토사물을 바치니 의복갓 면포를 내리다. 동맥과 춘모가가 알타리 지휘 마자화 등 2인 전호 아가네 등 2인 울량합의 전호 소지라 오네 다양합 어허취라 수구로 백호 인다호와 알타리의 전호 제라 구엄파 등을 보내어 토사물을 바침으로 의복갓 신을 하사하고 또 면포를 담내로 차등있게 주었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1월 1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1월 1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주자수에서 인쇄한 장자를 문신들에게 나누어 주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1월 17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사선서가 내 선을 맡고 있으니 별주와 1인을 더 두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사선서는 내 선을 맡고 있는데 다른 관청에 비할 바 아니므로 별주와 1인을 더 두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1월 17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사슴세에서 주주한 동전을 제용감 내자 내섬 예빈씨 등과 각도에 지급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사슴세에서 주주한 동전 1만 2037관 속에서 금년 초번 록으로 반사한 150관을 제하고서 현재 있는 12,387관으로 제용감의 100관을 지급하고 내자 내섬 예빈씨와 인순부에 각기 10관을 지급하고 각도 유후사에 각기 100관씩을 지급하고 다시 길이를 택하여 행용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1월 17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품동은 매 1건마다 값으로 전 50문씩 지급하고 배납한 도의 값은 지급하지 않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1번 시산직 박품의 관원에게 수납한 품동과 무녀업들에게서 수납한 중동 5만 471건 속에는 정한 날짜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476건을 배납한 것이 있사오나 현재 주저한 전문의 수요가 적사오니 청컨대 품동은 매 1건마다 값으로 전 50문씩 지급하고 그 배납한 동의 값은 지급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1월 17일 무자 여섯 번째 기사 경상좌도 주전소에 불이 나 주조한 동, 별감, 하담의 의복과 마패를 소실하다. 경상좌도 주전소에서 실화하여 주조한 돈 및 동과 별감, 하담의 의복과 마패를 모두 소실하였다 하니 명하여 담에게 의복 한 벌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1월 17일 무자 일곱 번째 기사 올적합의 지휘 자용합에게 종이 40건을 내 동합과 다을비에게 각각 30건을 주다.
세종시력 27권 세종 7년 1월 17일 무자 8번째 기사. 관계에 갇혀있는 살인녀 동을지를 참형에 처하다. 형조에서 개하기를 관계에 갇혀있는 저주 살인의 죄인인 여자 동을지는 율문에 의하여 응당 참형에 처해야 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1월 17일 무자 9번째 기사. 환자국 1천석 이상을 미납한 수령은 죄를 논하지 말고 가을을 기다리게 하다. 경기우도 경찰관이 개하기를 환자국 1천석 이상을 미납한 수령은 사품 이하의 직단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하고 초론부사 유미는 그 직품이 산품에 관계되므로 감히 독단하지 못하오니 율에 의하여 결죄하옵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기를 죄를 논하지 말고 가을을 기다려 다 수납하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타 도에도 이문하여 이와 같은 수령이 있거든 또한 모두 죄 주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1월 18일 기축 첫번째 기사. 경복궁의 경회루에서 군사를 모아 말 타고 활쏘기를 관람하다. 3번 마친 자에게는 활을 하사하였다. 임금이 지신사 곽존중에게 묻기를 여러 군으로 하여금 여러 제추와 더불어 후에 활쏘기하고 이를 관람하고자 하는데 어떠하냐. 혹시 외인들이 희학한다고 이러지 않겠느냐 하니 존중이 대답하기를 활 쏘는 것은 유계의 하나이요 또 활쏘와 그 마음의 덕을 보는 것은 옛 제도입니다. 희학과는 다릅니다 했다. 임금이 드디어 경회루 아래 임하여 종친과 제추들이 활 쏘는 것을 관람하였는데 도총재 조비형이 마친 것이 가장 많으므로 특히 복권 갖춘 궁전과 전통 한 개를 하사하고 그 나머지 승리한 자도 또한 전통 각 한 개를 하사하고 또 정부 육조와 시위 군사에 이르기까지 내원을 했다. 신시의 궁으로 돌아갔다. 후는 사포이며 복근은 화살통과 활집이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1월 18일 기축 두번째 기사. 서흥에 있는 양친의 분묘에 성묘하고자 하여 사신 윤봉이 공무를 청했음을 아뢰다. 황해도 감사가 글로서 개하기를 하등극사의 통사 김을현이 이르기를 사신 윤봉이 말하기를 서흥에 있는 양친의 분묘에 성묘하고자 하는 마음 간절하고 또 자비령의 나한 앞에 향을 피우고자 하니 그 분묘에 드리는 전물과 나한에게 바치는 공물을 예비하라 한다 하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1월 19일 경인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1월 19일 경인 두번째 기사. 유현으로 판남양 도호부사를 삼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1월 19일 경인 세번째 기사. 각도에 흩어진 사사노비 1,000면 중에 우선 500호로 봉족을 주도록 하다. 형조에서 공조의 수교한 관문에 의하여 개하기를 각도에 산주하고 있는 혁파된 사사의 노자 1,000명을 다른 예에 의하여 성공감의 각색을 맡은 장인들에게 봉족으로 주되 적당히 헤아려 분배하여 이들로 하여금 전습하도록 할 것이오나 그 1,000명으로 매 1명의 봉족으로 2명씩 준다면 그 정력자가 333명이나 되옵니다. 일시에 모아서 역사를 시킨다면 패단이 있을 것 같사오니 청컨대 각도로 하여금 우선 500그루를 가지고 다른 예에 의하여 봉족을 주어 올려 보내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1월 20일 신묘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1월 20일 신묘 두번째 기사. 야인 이만주 등이 강계의 동수보답 등이 여연에서 식량을 핑계로 머물다. 평안도 감사가 긴급 보고하기를 야인 이만주 등 173명이 강계에 이르고 동수보답 등 206인이 여연에 이르러 모두 식량을 청구하러 왔다고 칭탁하고 머무르면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1월 20일 신묘 세번째 기사. 정교 산예 두 역의 조역 노자를 다른 역의 예로서 매 1명당 전 50불을 주다. 호주에서 경기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개하기를 청교 산예 두 역의 조역 노자를 다른 역의 전운 노자에 의하여
예의에 의하여 매 1명의 전 50불을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1월 20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이번에 오는 사신과 두목을 맞이할 준비 내용을 올리다. 예조에서 영접도감의 천문에 의거하여 개하기를 이번에 오는 사신과 두목 등이 요청하는 잔물은 계면연해 천사의 예의에 의하여 호조, 공조, 성공감, 재용감, 군기감, 장흥고 등의 각 관서의 관원으로 하여금 모든 일을 예비하도록 하고 사신이 서울에 들어오는 날부터 도감 근처에 집합 대기하도록 하였다가 그 청구에 따라 즉시 응수 판득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해천사는 해수의 일행을 말한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1월 20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무공이 150명이니 매년 3명씩 다른 직무로 옮기도록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전에는 무공이 120명이었던 것을 건번에 30명을 추가하여 아울러 150명입니다. 청컨대 매년 3명씩 다른 직무로 옮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1월 20일 신묘. 여섯 번째 기사. 의정부 사인사, 형조, 사원부에서 공문서를 발송하며 일정한 법식을 갖추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전에는 의정부 사인사와 형조와 사원부에서 혈령을 사용하여 각도에 입문하고 그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의정부에서 정무를 서리하던 것을 혁파한 뒤로부터는 육조 한성부 사관원에서는 모두 직접 문서를 보내면서 혈령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지대에 넣고 이를 인봉하여 본조로 보내오니 본조에서는 그 일의 긴급과 한만의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혈령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그 문서만을 전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리들이 혹은 소매 속에 혹은 품 안에 끼고 다녀 한갓 오해 유실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머물러 두고 전하지 않기도 하니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상항의 각 기관에서 공사의 번거로움과 간략함을 나누어 각각 혈령하는 협판을 만들되 모조모사의 혈령 협판이라 새기고서 만일 임무를 행할 공문서가 있으면 일의 긴급함과 한만함에 따라 각 등급의 혈령 현판에 담아 발송하는 일시를 써서 본조에 이송하고 본조에서도 또한 치부한 뒤에 역으로 전해 내려보내고 각 역에서도 또한 도착한 일시를 써서 종착할 곳으로 중개해 보내고 회답 공문과 각 기관에서 발송한 일시와 명문을 도로 혈령 현판에 넣어서 회송하게 하여 일정한 법식으로 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혈령은 긴급을 요하는 공문을 전달할 때 방울을 달아 긴급을 표시하던 것이다. 지대는 종이 주머니이다.